최재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스태틱 믹서를 이용한 의학 중간체의 연속식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퀴놀론계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 퀴놀론계 항생제는 62년에 처음 이런 라리티스 애시드 형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 후 이제 80년, 90년대 들어가면서 여기 R1, X, R6, R7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약효를 가진 물질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프로플로삭신하고 오플로삭신, 노플로삭신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LG에서는 이번에 제미플로삭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셀렉티브라는 상표명으로 이러한 퀴놀론계 항생제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징은 이쪽 부분이 R7 부분이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참고로 제미라는 것은 이름이 그람 양성균하고 그람 음성균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포막이 있는 그런 균하고 세포막이 없는 균이 있는데 세포막이 없는 균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세포막이 있는 놈들은 약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두 개 다 살균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한다 해서 제미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반응 중에 이쪽 R7 부분에 이제 그 오각형 구조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반응 스텝이 여러 단계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그 에나민을 갖다가 이 곽그룹을 사용해서 먼저 이제 프로텍션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반응인데 이 반응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을 이제 연속 공정화하고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여기 KOH가 여기 들어가고, 요게 이제 아민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붙는 것인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이 반응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반응 속도 함수를 갖다가 측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RC1 리액션 칼로리미터라는 장치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이제 여기 온도 컨트롤이 아주 정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발열되는 양만큼 자켓에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아이소스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으므로 이제 처음에 이 반응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반응열이 이제 전체 반응열에 이제 비례를 하는데 이 반응 속도와 비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식을 갖다가 1차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농도의 비가 곧 열량에 비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열량을 여기 시간에 따른 열량을 이제 측정을 하면 이 반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응 속도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각 온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15도 정도입니다. 15, 20도, 30도에서 영하 5도 정도부터, 영하 10도 정도, 5도부터, 영하 5도부터 한 40도까지 쭉 변화시켜서 여기 각각 실험을 하나씩 해가지고 아레니우스 플롯이라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통은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쪽에서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액션 테스트가 이렇게 1이라는 물질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처음에 시작되는 물질이고 이게 이제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이 반응을 해서 2번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다시 이제 바이 프로덕트가 생기는 이런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다 이렇게 올라가는 반응이 모양이 RMS 플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패러렐로 1번이 이것도 그러니까 결과물도 생기지만 바이 프로덕트도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형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 반응으로 이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응 속도가 25도 이상, 이거 한 25도 근처 되는데 그 2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시리즈 리액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 바이 프로덕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온도를 갖다가 25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발열 반응인데 배치해서 하게 되면 이게 발열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온도를 갖다 이제 25도 이하로 낮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랩에서 실험할 때 이런 조그만 그 플라스틱에서 실험을 할 때는 1리터 이하의 실험할 때는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플랜트에서는 8,000리터짜리 반응기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 열이 여기서는 금방 제거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제거가 안 되고 또 믹싱의 문제도 이렇게 용 반응이 커지게 되면은 믹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열이 제거가 아까 안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디텍트되고 반응 시간도 여기서는 5분 이하로 아주 짧았지만은 30분 이상 긴 반응 시간이 필요했고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율이 이때는 90%였는데 이렇게 큰 반응기를 가면서 열이 제거가 잘 안 돼, 효율적으로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율이 45%에서 7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컨티니어스 튜블러 리액터가 이 시리즈 반응에서 이제 불순물이 생길 때는 컨티니어스 이제 관형 반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해야지 그 볼륨 투 서피스 레이저가 관형에서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 열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컨티니어스 튜블러 리액터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튜블러 리액터를 갖다 이제 하려고 했더니 튜블러 리액터는 그냥 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박이라는 박 안에 들어가고 그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 투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 스플릿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톱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널드 넘버가 2000 이상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2km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태틱 믹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스태틱 믹서라는 것은 다음 장에 설명하겠는데 낮은 유성에서도 믹싱을 가능하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그 유체가 흐르면서 믹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경 1인치짜리 일부러 한 1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태틱 믹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캐닉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여기서 배치와 달리 이게 이제 관 안에 이렇게 그 네모난 걸 갖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꽈가지고 한 번은 이쪽으로 보고 한 번 이쪽으로 꽈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체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유체가 빙빙 돌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뒤쪽으로 가고 하나는 앞쪽으로 가서 또 섞이고 그러면서 다시 나눠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스태틱 믹서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레지던트 타임 디스트리뷰션이 아주 내려해가지고 거의 플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튜블러 리액터의 경우에는 그냥 관형일 때는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균 체류 시간이니까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5% 물질은 밖에서 붙어서 이렇게 관에 붙어서 천천히 오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늦게 한참 있다가 흘러나가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똑같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공간에 섞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라디얼 믹싱이 이제 발생해서 열 전달 능력이 보통 반영보다 4배에서 10배 정도 빠르게 되고, 그리고 이거 1m는 이렇게 CFTR,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 반응기 이렇게 돌려주는 스터러로 해서 돌려주는 배치 반응기 믹싱을 한 배치 반응기 한 25개에서 50개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섞이기 때문에 투페이스라든지 솔리드가 들어있는 거라든지 또는 점도가 높은 것들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반응기를 구입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처음에는 16분의 3인치 반응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컴파운드와 아까 그 오각형 구조에 생긴 그 원료 물질하고 그 다음에 박을 이제 RPA 용액에 넣어서 하나 넣고 이쪽에는 50콜에서 KOH로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KOH를 넣어서 넣어주면은 이제 5개를 통과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RPA 넣어주면은 잘 녹아요? 예, 요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이기 위해서, 이게 고체입니다. 근데 이걸 녹이기 위해서 이제 RPA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아까 그 스태틱 믹서를 갖다가 여러 개, 1개부터 5개까지 이렇게 써봤는데, 여기는 이제 레지스턴트 타임이니까 이게 빨리 흐르게, 유속이 빨리 흐르면 역시 그 터벌런트가 생기기 때문에 잘 섞여서 95% 정도의 수율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속이 점점 이제 느려지면은 이게 그 안에서 페이스 스프릿 현상이 좀 일어나는지 수율이 이제 또 잘 믹싱이 잘 안 되는 거, 믹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수율이 떨어졌다가 여기서는 크리핑 플로우 영역, 그러니까 그 분당 뭐 1mm 이하로 천천히 흘려줬을 경우에는 다시 잘 섞이는 그런, 이것은 이제 그 캐닉스 믹서의 그 특이한 그 형태, 그러니까 특성입니다. 그래서 빠른 영역하고 아주 느린 영역에서는 잘 섞이는 그런 것을 여기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쪽 영역은 그 생산성 문제 때문에 별로 관심이 안 갖고 이쪽 어느 정도 빠른 여기 그러니까 한 약 100ml per minute 유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흘려줄 경우에 높은 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모델링을 해서 간단하게 PF와 플러그 플로우 모델링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밸런스를 세워서 모델링을 한 결과 이렇게 온도, 그러니까 처음 입구에서 이게 온도가 이렇게 쫙 높아졌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월 베스트를 이제 0도씩을 했을 때 20도에서 한 요 정도밖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뚝 떨어지는, 그래서 온도 컨트롤이 잘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운전 조건을 갖다 하면은 이제 20도 정도 이하로 안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트 온도를 갖다 한 15도로 잡으면 그 워러 베스를 한 5도 정도로 해주면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도 정도로 하면은 워러 베스는, 그러니까 그 관 밖에 자켓을 영하 10도로 유지하면은 온도가 맥시멈 템퍼처가 20도까지 안 올라갔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그 페이스 다이아그램을 쓰고 살펴봤는데, 그 KOH에 이제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KOH를 이렇게 그 당량이 낮을 때는 이쪽 페이스가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고, KOH를 이제 높일수록 여기 믹서브라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2당량 이상에서 결과가 좋았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당량 이상을 했을 때는 일드가 이렇게 98% 나왔고, 5당량일 때는 9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상위
상분리가 안 되는 조건에서 하면은 좋겠다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피놀렁계 항생제를 이제 중간체 제조한 공정 중에서 이 암인 작용기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피박독을 이제 반응시키는 공정을 연구했는데 발열 반응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치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카이네틱을 영광도가 25도씨가 크리티컬 온도다 해가지고 그 온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이 스태팅 미터를 사용해가지고 부반응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해분식 반응인 경우에는 많은 부반응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검출이 안 됐고 수율도 거의 맥시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그 해분식 반응을 할 경우에는 이제 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제의 공정에 들어가서 결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썼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이 공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